전국 양돈 농가를 공포로 몰아넣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한 달간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이번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데 야생 멧돼지가 복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 도심 주택가까지 위협하는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문답지가 도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도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야생 멧돼지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야생 멧돼지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멧돼지로 인한 피해와 예방법, 개체수 조절 문제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최근 도심 출몰이 잦은 멧돼지 관련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요즘 전국의 야산이나 농촌마을뿐만 아니라 도심 주택가에까지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굶주린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때 아닌 멧돼지들의 습격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쏜살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119에 신고하는. 주택가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경찰이 따라가 잡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달아나던 멧돼지와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마리의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이 시간에 멧돼지 출몰했다고 하고 뭐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한. 멧돼지 떼의 도심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9천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만 각각 2천여 마리, 경기와 경남에서는 수백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들이 산을 떠나 주택가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들이 도심을 활보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 도시로 내려오기도 이제 하는 거죠. 접경 지역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멧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 이제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 행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 달려 도망가기보다는 인근 건물 등에 몸을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뭐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 아닌 멧돼지 떼에 출현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실제 멧돼지와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멧돼지가 애써 지은 농작물을 망가뜨리거나 도로에까지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밤길 운전하기도 겁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도 좀 망가졌으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 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지에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그나마 확산 추세이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최근 한 달간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급증하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돼지 키우는 분들과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그동안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10만 원이 나왔는데 포획하면 그 2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멧돼지 몸값이 올랐다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 최근 정부가 멧돼지 포획에 쓰기로 한 돈의 액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목적으로 255억 원을 더 배정했는데 기존 예산과 합치면 모두 363억 원입니다. 자, 그동안 멧돼지를 포획하는 울타리 등에 연간 50억 원 정도 쓴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돈을 쓸 정도라면 과연 야생 멧돼지는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자, 환경부 발표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잡은 멧돼지는 6만 6천여 마리. 이 숫자가 지난 11일 기준인데요. 작년 1년간 5만여 마리보다 16,000여 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자, 물론 올해는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로 지목이 되면서 포획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015년에는 2만 8천여 마리였습니다. 올해는 그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멧돼지 개체 수를 서식 밀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역시 환경부 자료를 보면 1978년 첫 멧돼지 실태 조사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3마리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왔으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5.2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국립환경가학원의 2008년 연구 결과를 볼 때 멧돼지 적정 개체 수는 1제곱킬로미터당 1.1마리인 걸 보면 5배 가까이 뛴 겁니다. 환경부는 지금 전국에 야생 멧돼지가 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 수가 늘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 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도 23건이나 검출됐으니 방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육 돼지의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14건에 2배 가까이 됩니다. 자, 지역별로 볼까요? 강원 철원이 9건,
경기 연천 8건, 파주가 6건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달 9일을 마지막으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멧돼지가 복병이 된 셈인데 남쪽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멧돼지가 왜 늘어나는 걸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교미 시기다 보니까 멧돼지의 활동이 왕성해서 먹이를 찾으러 도심에 자주 출몰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온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9월 환경부는 멧돼지가 번식력이 왕성해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는 1년에 8마리에서 10마리 출산하는데 포획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출산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린다는 겁니다. 자, 환경부는 또 결과적으로 개체수 조절보다 농가 이동 제한 조치처럼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범인으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그 개체수까지 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멧돼지 잡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멧돼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반경에 놓여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멧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놓는가 하면 아예 전문 엽사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는 10,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포획 현장 궁금하시죠? 장진철 기자가 전문 엽사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이 산속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산탄총을 맨 엽사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이렇게 야산을 탄 지 어느새 2시간. 사냥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40kg쯤 나가는 어린 멧돼지입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대신에 상당히 예민해졌어요. 많이 숨어 있고 참 찾기가 힘들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총기 사용이 확대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에서 총기와 포획트를 이용해 잡힌 야생 멧돼지는 3,600마리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 멧돼지 약 10,00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포획틀도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 설치한 포획틀입니다. 주로 멧돼지들이 다니는 이동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주변과 안에는 보시다시피 사료와 먹잇감이 놓여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 먹잇감을 먹기 위해 들어가면 이 포획틀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강원 화천에서만 민통선 내부에 설치된 포획틀 60개로 잡은 멧돼지는 270여 마리. 반면 총기로 잡은 멧돼지는 25마리에 불과해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통선 안에는 특별하게 그 총기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제한적 요건이 많습니다. 미확인 지대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군인들 그 작전 활동 때문에 그 총기 포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역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실제로 지난 8일 강원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에 설치된 포획틀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잡혔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가 축구장 140개당 5.6마리로 적정 서식 밀도의 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포화 상태에 가까운 멧돼지 개체수를 대거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멧돼지 포획 포상금 예산 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12일 강원도 내 7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해 철통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준비 마무리도 중요하겠지만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들어섭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상자 수와 봉인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입니다. 춘천을 비롯해 강원도 내 7개 시험지구에 보관된 수능 문제지는 시험 당일 44개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수험생들도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개인 샤프펜슬 등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은 착용이 불가능하고 샤프펜슬은 개인용 샤프펜슬은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허용이 금지되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한 샤프펜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전날인 13일에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신분증과 수험표, 요약 노트 등 준비물은 일찌감치 가방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마지막까지 평소와 같은 생활을 유지해 마음과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도 저한테 잘 맞는 음식이나 또 잠도 또 좀 충분히 자고 좀 컨디션 관리도 좀 하고 마무리 이제 감 잃지 않도록 마무리 공부도 열심히. 결전의 날을 앞둔 수험생들. 긴장하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한 관심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배려가 될 수 있다고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원주 혁신도시 이전 13개 기관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강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산불, 태풍 등 지역 재해 발생 시 합동 지원 프로그램 가동, 구도심과의 교류 협력 사업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전 기관들은 또 각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농업 대상 시상식이 10일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월 이기범 씨가 작물경영 부문상을, 양부 최병철 씨가 출산발전 부문상을 받는 등 7개 농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기업형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원주시 신림면 용암 1, 2등 20개 마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평창 농업 발전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 평창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평창군 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평창 캠퍼스 교수와 평창군 농업회의 소장, 진부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 확보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평창군 의원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농업 여건 개선과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을 벌입니다. 양구군이 군부대 관련 유유부지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유유부지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관광과 신산업으로 이달 말까지 군 홈페이지나 지역 위기 대응 추진단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양구군은 창의성과 경제성, 계속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6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13일 수요일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서 지역 5에서 20mm, 영동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야생멧돼지 특집을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